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오늘은 브랜드에 대해서 좀 딥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브랜드는 바로 LG, 그 중에서도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바일이라고 하면 사실 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뭐 워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폰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걸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유 때문이죠. LG 스마트폰에 대한 평이 굉장히 갈리지만 저는 이거 정말 인정해요. 새로운 거를 정말 많이 시도한다는 거. 이번에는 가로 화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것까지 화면으로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윙이라는 건데요. LG에서도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폴드나 뭐 이렇게 뭐 펼치는 거, 앞뒷면이 다 있는 거, 되게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요즘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의 스마트폰은 처음 봅니다. 세계 최초 윙. LG가 라이프 이즈 굿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유독 모바일에서만큼은 라이프 워즈 굿이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LG가 지금은 점유율도 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모바일 사업부가 막 그렇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LG 스마트폰이 제일 좋은 거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5년도에 이 비의 와이프죠. 김태희 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태희 씨가 빨간 색깔 옷 입고 탱고 같은 거 쳤던 그 광고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LG 사이언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인기 많았던 초콜릿 폰. 하루에 1000대 넘게 개통을 하는 그런 역사를 쓰기도 했고요. 까만색에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뭔가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느낌이 많이 났던 폰이에요. 여기에 MP3 전용 칩이 들어가서 음질도 이제 굉장히 좋았고, 이때 모델이 다니엘 헤니와 김태희 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샤인폰입니다. 샤인폰은 저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헤어라인 문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문도 하나도 안 묻고 너무 세련되고 예쁘고, 그리고 화면이 약간 컸었어요 그때. 이것도 초콜릿폰에 이어서 블랙라벨 두 번째 시리즈로 나왔던 폰이에요. 이 샤인폰은 초콜릿폰이 하루 개통수 1000대였으면 이건 1500대. 이때는 모델이 강동원 씨였습니다. 이거네, 잘 나가는 여자에게 선물하지 마라, 누군가 이미 했을지 모른다, 이런 문구가 있었네. 맞아, 이거 사이언 아이디 그리고 또 혁신 프라다 폰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갤럭시 G 시리즈가 톰 브라운 에디션이 나오잖아요. 명품 브랜드와 이렇게 전자회사가 함께 손을 잡고 상품을 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프라다도 지금보다 그때 뭔가 위상이나 입지가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꽤 비쌌어요. 그 당시 가격이 88만 원 정도였는데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샤인폰이 한 4, 50만 원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저렴한 폰은 물론 무료폰도 있었고 한 3, 40만 원 뭐 이 정도면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때 88만 원. 그런데도 불티나게 잘 팔렸다는 거. 그리고 또 비싼 폰이 하나 있었는데요. 73만 원 정도 하는 뷰티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뒤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모양이에요. 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한 폰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이게 13만 대 이상이 팔렸고요. 세계적으로는 30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LG 사이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잘 팔렸던 폰이고, 그 시절 정말 옛날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물론 모토로라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간혹 LG 것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아이스크림 폰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도 김태희. 2개만 주세요. 샤인폰이 슬라이드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폴더폰이었어요. 컬러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예쁘게 나와가지고 겉에 닫혀 있어도 겉에 약간 이렇게 막 LED 같은 거, 최근에 나왔던 그 에이수스 노트북 제가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겉면에 막 LED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 윙과 비슷한 가로 본능이 나옵니다. 이 가로 본능은 삼성전자에서 쓰던 그 상품의 이름이고요. 이거는 와이드 뷰 오즈폰이라고 하는 폰이었어요. 폴더인데 열어서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돌릴 수 있는 형태였던 건 동일해요. 화면이 또 하나 더 생겼다는. 그리고 2009년에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거 아시죠? 이 산다라 막머리 롤리팝, 빅뱅과 2NE1이 함께 광고를 했던 롤리팝 상큼하게 다가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폰이 출시가 됩니다. 아이스크림 폰이랑 뭔가 비슷하죠. 롤리팝이라는 이름답게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런 폰이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또 소녀시대와 FX가 광고를 했어요. 초콜릿 러브라는 노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뉴 초콜릿 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롤리팝 2가 또 나오는데요. 이때 벌써 2010년이에요. 저는 그때 이미
내가 갤럭시 쓰고 있었나 아이폰 쓰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미 넘어온 이후였습니다. 자, 여기서 좀 분위기 전환이 예상이 되시나요? 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07년도 LG가 한참 뭐 프라다폰, 샤인폰, 초콜릿폰 이런 걸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2007년 1월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 100년의 세상의 변화보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의 세상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 안으로 쏙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옴니아 이런 걸 조금 이제 삽질을 하긴 했지만 바로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뭐 물론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잘 됐던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쨌든 적응을 굉장히 잘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제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뛰고 있는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처폰이 너무 잘 되고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장으로의 진입 이런 거에 조금 경각심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LG 모바일 사업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뉴 초콜릿폰, 프라다폰2, 맥스 이런 피처폰들을 계속 고사양으로 그리고 고가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2010년부터는 엄청난 영업 적자를 보게 되는데요. 2010년도에 총 1조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2011년, 12년에는 국내 점유율 2위도 이제 내주면서 3위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한 2010년 이전, 그러니까는 피처폰 막바지, 스마트폰 초기 이런 시절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회사 분위기가 낭비를 제거하자라는 풍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업무 보고 같은 것도 되게 시시각각 했어야 했고 화장실에 휴지도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낭비를 줄이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줄여야 성과가 좋아 보이는, 숫자가 좀 좋아지잖아요. 그런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LG 다니면 그럼 다 LG폰만 써야 되나? 그럼 LG U 플러스만 써야 되나?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초기에 예전에는 진짜로 LG폰만 썼어야 했대요. 그리고 통신사도 LG U 플러스만 썼어야 했대요. 근데 나중에 돼서 통신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지만 타사폰을 쓰려면 임원 결제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다니는데 점심으로 이렇게 롯데리아 햄버거 싸워갖고 먹고 이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절치부심에서 만든 시리즈가 바로 옵티머스 G입니다. 물론 옵티머스 G 이전에도 다른 스마트폰들이 있었어요. 좀 저가의 스마트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퀄컴만 쓴 게 아니고 뭐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칩셋들을 넣은 스마트폰들을 막 개발을 했었고 어쨌든 이게 조금 다 정비를 해가지고 라인업을 새로 만든 게 옵티머스 G였어요. G1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일체형이었어요. 이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액정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이때 액정이 나가면 터치가 막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고장이 나는, 그래서 좀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옵티머스 G만 나온 게 아니고 뭐 G 프로, G 플렉스, G 뷰 다른 라인들도 함께 나왔었는데요. 이 뷰 같은 경우가 책 보기에 편한 컨셉, 그래서 화면비를 4:3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였고 G 프로가 화면이 옵티머스 G보다 이제 더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G 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 LCD가 얼굴에 맞게 살짝 휘어지는 거예요. 편편한데다 대고서 이렇게 펴보면 약간 펴지는 좀 탄성을 가진 그런 디스플레이, 그런 시리즈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G2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 G2도 설탕 액정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설탕 액정을 또 무상 수리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흑자 모델이 나왔습니다. 바로 G3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LG전자 스마트폰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 대, 그리고 휴대폰 명가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이런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G3가 나온 2014년에는 흑자가 무려 3천억이 넘습니다. 와, 이제 LG 이제 드디어 좀 해볼만 하겠다, 잘 되나 했는데 G4가 또 나왔는데요. 가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온 그 모델이에요. 무한 부팅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같이 나왔던 똑같은 AP를 탑재했던 그 픽셀도 무한 부팅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퀄컴의 문제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뭐 LG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게 LG 폰이 이상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적자를 기록하고 G5도 역시나 좀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G5 같은 경우가 약간 모듈형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기능을 레고를 조립하듯이 끼워서 쓰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때 이제 또 유격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연구원들은
공장에 다 파견을 가서 유격을 하나하나 다 잡는 그런 업무에 투입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시가 된 것이 바로 G6 모델인데요. 이때부터는 기본기에 충실했다라는 컨셉으로 나온 모델이었는데 저도 G6부터는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저희 첫 유료 광고가 G6 플러스였거든요. 아, 사랑해요 LG 말고 노래 부르면서 영상에서 흑역사 그 영상 지워야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G6 이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G4가 나올 때부터 함께 나왔던 것이 바로 V10 모델인데요. 자, 그 전까지는 뭐 G 프로, 뭐 플렉스 뷰 이런 게 나왔다면 G4가 나올 때부터는 그 라인업 정리를 하고 V 시리즈가 함께 출시가 됐어요. 삼성이 1년에 스마트폰 2번 발표하죠. 뭐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보통 이런 식인 것 같은데 S 시리즈가 나오고 노트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맞춰서 LG도 2번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봄에 나오는 게 G, 가을에 나오는 게 V 시리즈였습니다. 사실 이제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펜의 유무 이런 걸로 딱 이렇게 라인업이 확 갈리는데 이 G 시리즈와 V 시리즈는 딱히 라인업 간에 차별점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G6 이후에 뭐 나왔던 모델들 뭐 V30 그리고 뭐 G7 V30는 아직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G7부터는 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가지고 이 노치 화면 요게 들어갔었죠. V40 그리고 V50, V50S 요것도 이제 듀얼 스마트폰이죠. 화면이 하나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2개를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건 오히려 써보신 분들은 편한 점이 많다. 요즘 누가 스크린을 하나만 보냐, TV 틀어놓고 스마트폰 보고 이런 식으로 멀티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익숙한데 이런 것도 더 편하다 이런 평이 또 있기도 합니다. LG의 어떤 단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LG 하면 이 사운드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쿼드덱 같은 것도 탑재해주고 그리고 그 3.5포의 단자도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들에 비해 꽤 오래 더 유지를 해줬어요. 하지만 벨벳 시리즈가 출시된 올해 2020년부터는 이 3.5파의 단자도 빠지고 쿼드덱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사운드 부분 때문에 LG 폰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들은 계속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이 좀 카메라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카메라를 굉장히 내세우고 카메라 성능을 막 엄청나게 발전시킨 거에 비해서 오디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매니아층을 위한 기능일 수 있잖아요. LG는 그걸 계속 고수를 했던 거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국내에서 그렇게 이만큼 응원받는 재벌 기업, 대기업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소비자일 뿐이잖아요. 근데 뭔가 LG와 한 가족처럼 그래도 LG 막 스마트폰 이번엔 성공해라 제발 좀 잘하자 이렇게 응원을 받는 곳은 또 LG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기업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때문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신봉선 씨가 G6 그 스마트폰 50m 다리에서 떨어뜨리고 멀쩡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튼튼하다, 오래 쓴다. 그리고 골드스타 에어컨 작년까지 쓰시던 집이 저희 또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튼튼하고 기술력 좋고 오래 쓰고 뭔가 좀 우직하고 정직하고 이런 기업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응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이 모바일 사업부가 없어질 거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내부적인 이유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LG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화학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부품을 수급해서 쓰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LG 모바일에 이 디스플레이를 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올리는 또 어떤 수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LG 뭐 MC 사업부가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뭐 50m 위에서 떨어져도 고장나지 않는 폰, 토네이도에도 멀쩡한 냉장고, 네, 기술력을 입증한 LG, 그리고 항상 새로운 폼팩터를 시도하는 LG, 남들이 안 하는 거 세계 최초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LG가 이 윙으로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는 사실 요 근래 한 1, 2년 LG폰 리뷰를 전혀 안 했었는데 윙은 진짜 궁금해요. 어떤 사용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출시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완전 딥은 아니지만 조금 딥토크 해보는 이 시간 계속 가질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브랜드 그리고 알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기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또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떻게, 난 손으로 약간 LG를 만들고 싶었거든? 어떻게 되는데? 아니
그 손은 오른손은 맞아. 아니 오른손 맞고. 맞아? G 그 손 거꾸로. 그렇게. 아니. 이상한데?